혈액 속 당은 식사나 운동 등에 의해 달라집니다. 식사 전에 낮았던 혈당은 식사 후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데요.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 환자의 경우 식사 전후 혈당 변동의 폭이 큽니다.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 칭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혈당의 그런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비율이 어떤 그런 추세가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경우하고요. 좀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은 혈당이라 하더라도 혈당의 변동이 크면 클수록 여러 가지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여러 역학 연구를 보게 되면은 혈당의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당뇨와 관련이 되어 있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훨씬 더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눈이나 신장이나 신경과 같은 합병증에 있어서도 똑같은 혈당이라 하더라도 변동이 크면 클수록 좀 더 발생할 확률은 높습니다. 당뇨병으로 가는 길목, 마지막 기회를 얻은 세 사람. 혈당 잡는 최고의 솔루션이 지금 시작됩니다. 솔루션 전후 혈당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 5분 단위로 혈당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 환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약을 시작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생활 습관 조절을 통해서 혈당을 관리를 하고 적절한 체중을 관리를 하게 되면은 약을 써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율성을 가지고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요법. 먼저 우리 세 분 모두 다 혈당을 아주 많이 상승시키는 탄수화물을 너무나 많이 들고 계시다는 것이 공통점이셨어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쌀밥은 나쁘고 잡곡밥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잡곡밥은 좀 편하게 드시잖아요. 그런데 드셔야 되는 양은 똑같고요. 쌀밥은 즉시 올리고 잡곡밥은 천천히 올린다는 차이지 결국 총 도달 열량은 똑같습니다. 가장 위에 보이는 떡은 지금 떡을 아주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 떡 3조각이면 밥으로 치면 3분의 1공기예요. 그래서 밥은 배고프고 살찌고 혈당이 안 오를까 봐 한 공기 안 드시는데 요 3팩씩 3개들은 한 팩은 별로 드신 것 같지 않아서 많이 드시죠? 차라리 밥을 드시면 반찬하고 배불릴 기회가 많은데 떡으로 배를 채우시면 탄수화물만 드시게 되기 때문에 혈당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머니 평소에 그러면 즐겨 드시는 음식 뭐 어떤 거 좀 많이 즐겨 드세요? 빈대떡, 국수 그런 걸 좋아해요. 탄수화물을 전체 섭취 음식의 50%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 주식으로 이미 섭취한 탄수화물보다는 우유나 삶은 계란 같은 간식이 좋습니다. 예, 드시는 음식에 따라 어떤 것들은 좀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음식은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갔다 금방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개 보면 탄수화물은 급히 올라갔다 떨어지고 채소나 고기에 있는 음식의 성분들은 좀 천천히 올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당분자의 결합 형태에 따라서 혈당 상승의 차이를 보입니다. 포도당에 과당이 결합된 단순당은 몸에서 분해, 흡수가 빨라 신속히 에너지로 쓰이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켜 사람에 따라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시 혈당을 올리기 위해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반면에 통곡물과 채소 등에 있는 복합당은 여러 개의 당 분자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소화, 흡수됩니다.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하게 이루어져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옥선님은 평소 쌈밥을 즐겨 드셨는데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 상승이 완만한 식품을 먼저 섭취하는 식사법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체중 조절을 하고 혈당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쌈에 밥에 고기까지 얹어 드시는 식습관보다는 음식 순서를 좀 바꾸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채소를 충분히 드신 다음에 물을 한 컵 드시고 조금 쉬셨다가 그 다음 드셔야 될 게 이제 고기나 생선, 콩, 두부, 계란 이런 반찬 중에 기름기가 없는 거부터 전반적으로 채소를 드시면서 배가 점점 불러왔고 채소 속에 있는 수용성 섬유소가 이미 배를 많이 부풀려서 최대한 10배까지 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간식 생각을 훨씬 덜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뇨병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향하기 위한 14일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도전 일주일째. 옥선님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실 식단 구성에서는 이전과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오로지 먹는 순서만 바뀐 식사법. 효과를 좀 느끼셨을까요? 밥 양이 확 줄었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것도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추로 배를 채우고 나니까 밥 양이 확 줄어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많이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드시면은 허기 같은 거 안 지세요? 아니요, 전혀. 예전에는 허기가 져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먹으면서도 허기가 지고 돌아서면 금방 또 배가 고프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허기에 하루 종일 간식을 달고 살았던 옥선님.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포만감이 천지 차이입니다. 자연스레 간식도 끊게 됐습니다. 과거 고기와 밥을 쌈에 싸서 한꺼번에 섭취했던 옥선님. 이제는 채소를 5분 이상 충분히 씹으며 먼저 섭취합니다. 이후 물 한 잔,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마지막으로 잡곡밥을 먹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어가지고 근데 음식할 때 사실 좀 들어가잖아요. 매실청이나 뭐 과일로 즙내서 요리에 쓰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그런 거가 들어가면 음식이 짜지니까 밥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밥량만 내가 잘 지키실 수 있으면 네. 양념으로 일반적인 양념으로 사용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매실즙이에요. 매실청이나 매실을 만드실 때 설탕 반에 네. 매실 반을 넣으시죠. 네. 그거는 설탕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프락토 올리고당이나 아니면 좀 인공 감미료를 조금 사용한다든지 양파나 사과를 좀 가는 거 정도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념까지 제한할 정도로 극단적인 당뇨식을 고집하다 결국 폭식을 부르고만 수진님의 식습관 기억하시죠? 문수진님을 위해서는 지금 지나치게 염려로 식사 조절을 하고 계셔서 음식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평소에 가정하고 같이 드시는 그런 식사에서 조절해 드시는 방법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생선이 문수진님의 이제 꼭 필수 아이템 추천하는 음식입니다. 수진님의 밥상도 확 바뀌었습니다. 엄격한 당뇨식 대신 미식의 즐거움을 다시 누리게 됐죠. 야채는 정말 딱 이렇게 생야채만 먹고 그다음에 바로 단백질,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챙겨 먹고 있어요. 좀 골고루 먹으려고. 제철 나물에 충분한 양의 잡곡밥으로 평범한 한식 밥상을 차리는데요. 근육량이 부족한 수진님을 위한 처방. 하루 한 번은 생선을 꼭 섭취하되 매 끼니마다 육류와 콩, 두부 같은 다양한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단기간의 절식으로 일시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보단 꾸준하고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되게 좋은 게 먹고 나서 배고픔이 안 느껴져가지고 간식을 뭐 따로 막 먹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됐었잖아요. 그런 게 사라졌어요. 간식 먹어봤자 뭐 저지방 우유 정도?
커피 정도 이렇게만 마셔도 이제 충분하더라고요. 억눌렀던 식욕을 육류 폭식으로 풀었던 습관도 버렸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해가 됩니다. 또 갑자기 많이 드시게 된 단백질은 필요한 양만큼만 근육에 쓰이고 나머지는 혈당을 올리거나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고기에 부족한 아미노산은 생선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보충을 해줘야 되고, 또 생선에 부족한 아미노산은 계란, 두부, 이렇게 단백질 음식은 상호 보족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하루에 한 번 고기, 하루에 한 번 생선, 하루에 한 번 계란, 하루에 한 번 콩이나 두부를 드시면 근육을 생길 수 있는 재료를 충분히 드시는 거예요. 피자에 치킨, 분식까지 외식 위주의 식습관을 이어갔던 영광님. 체중의 10%를 감량하기 위해서 총 섭취 열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침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점심에 과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평소 굶었던 아침 식사를 꼭 챙기라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침에 토마토 이렇게 먹고 이제 주로 이제 토마토 이제 요새 먹게 돼 갖고요. 아침에는 토마토 먹고 점심 때 가면 이제 샐러드랑 양상추랑 양배추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과거 탄산음료와 레토르트 식품뿐이던 냉장고는 신선한 채소로 채워졌습니다. 식이섬유는 열량이 낮지만 뱃속에서 팽창에 상대적으로 포만감을 줍니다. 그런데 평소 피자 한 판도 혼자 너끈히 드시던 대식과 영광님, 겨우 샐러드 한 접시로 배가 찰까요? 지금은 되게 배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한 시간, 2시간, 두세 시간 있다가 공복 만차려요. 그때는 이제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먹어요. 그걸 아니면 물 먹던가요. 주로 물을 많이 먹어요.